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점점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었죠. 예, 이곳 평창도 확진자는 없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들르는 곳이다 보니 1.5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옆 군에는 2단계라고 하네요. 모쪼록 마스크 잘 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이호덕과 권정생의 아름다운 편지글을 12번째로 읽으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들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정말 고마운 마음 두 손 모아 전합니다. 오늘은 211쪽에 권정생님이 이호덕님께 보내는 편지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방금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원수 선생님의 따님이 전화 받았는데 아주 대답이 반가웠습니다. 방학을 20일경에 하면 선생님과 함께 상경하겠다니까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12월 22일 월요일에 함께 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 사정이 어떠신지 회답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지낸 것이 갑자기 죄스러워집니다. 설마 하니 이렇게 악화되시리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원수 선생님은 좀 더 가까운 분들이 많으시니 그다지 외롭지 않으시리라고 쉽게 잊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관계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상대가 선할 땐 나도 선한 것이고 상대가 악할 땐 나도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한 것도 아니라 다만 인간은 어리석다는 것뿐입니다. 지나친 지혜로움은 사악을 유발시키고 지나치게 착한 것은 어리석음의 원인이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몰락하게 된 원인도 그들은 지나치게 착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절대 앞뒤 결과에 대한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누구든지 뱀같이 지혜롭고 아이처럼 순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 말이 절실한 공감을 갖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이니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혈연의 관계를 초월한 우주적인 관계로서 인간을 사랑하려고 아주 냉혹한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란 예수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띠고서 판단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와의 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 마리스타에 모인 자리에서도 유독 저만이 혼자라는 고독이 떠나지 않는 이유를 찾아도 분명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고독한 것입니까? 단순한 견해와 의견 차이 때문인가? 사회적인 불합리성 때문인가? 아니면 성격 차이, 그리고 나 자신의 독선이, 아니면 인간 본성이 고독한 것인지요? 선생님, 드리고 싶은 말 한이 없겠습니다. 다만 내가 있을 장소는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둡고 춥고 누추하고 배고픈 곳,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곁에 있을 땐 외롭지 않으니까요. 어젯밤 뜨뜻한 방에서 자고 나왔더니 그새 바깥엔 눈이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방이 조금 춥고 손이 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빕니다. 1980년 12월 9일 권정생 드림. 이원수 선생님께서 영원히 떠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안동에 가서 책을 받아왔습니다. 마리스타 수사님들은 서울에 모두 가시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처럼 가서 조금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돌아오니 섭섭했지요. 선생님께서는 서울서 벌써 돌아오셨겠지요. 이원수 선생님께서 영원히 떠나신 것을 25일 주일학교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와서 전해주어서 알았습니다. 아마 저승에서도 걱정하시면서 괴로워하시겠지요. 그리고 역시 외롭고요. 요즘 자신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럽다는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엄습해와서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용기가 없었다는 것, 주체의식이 약했다는 것, 무식에 대한 솔직성을 감추려 한 것, 지식인들의 흉내를 내려 했던 것에 부끄러움이 가장 억울해집니다. 자신의 건강관리에 너무도 소홀했다는 것에 대한 죄스러움이 새삼 일어납니다. 환경과 여건이 그랬지만 언제나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자포자기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을 못한 것이 죄스럽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을 나온 학생이나 낙오자가 되어 좌절과 시류에 빠진 학생이나 모두가 병든 사회의 생산품입니다. 그들 중 어디 인간이 있습니까? 국가기관이든 사회기관이든 그들은 소수의 주인에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이곳 고등학생들과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등생이 아닌 중간 이하의 학생들인데 뜻밖에도 이들의 판단 능력이 대단히 정확한데 놀랐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이나 불신이 한갓 핑계나 구실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엔 선생님의 가르침은 일체 거부하겠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원리를 깨쳐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야무진 아이도 있습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먹고 사는 것 외엔 돈 벌고 싶지 않다는 것, 될 수 있으면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돈에 관심이 더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현재 지식층 인사들이 설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짐작이 가겠지만 과연 지식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성을 좋게 만드는 절대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달 15일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날 교회가 비어 있어 혼자서 애만 쓰다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시 가서 얼굴이라도 뵈려고 마리스타로 전화를 했더니 모두 오지 않아 기다리다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뒀더니 그게 아니었던가 보죠. 이번에는 꼭 함께 모이고 싶습니다. 오늘은 무척 따뜻한데 추위도 거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개학이 되면 학교에서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생활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디 건강해주세요. 1981년 2월 2일 권정생 올림. 이원수 선생님은 병석에서도 정신만 돌아오면 시를 쓰셨지요. 권 선생님, 어제 저녁 때 학교 와서 편지 읽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간다는 것이 그만 방학도 다 보내고 말았으니 이렇게 내가 점점 몹쓸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안동에 2번이나 나오셨는데도 못 만났지요. 이원수 선생은 내가 23일 저녁에 갔을 때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몇 가지 증세로 보아 임종이 경각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사위윤 씨가 진통제와 링거 주사 놓는 것을 밤 2시까지 같이 병실에서 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9시경에 나올 때 보니 얼굴 모습이 살아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24일 저녁 협회 총회 마치고 모두 저녁 식사 끝내고 원갑 여관에 들어가 술 마시고 잡담할 때였지요. 그때 돌아가셨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가서 밤을 새우고 이튿날도 밤을 새우고 해서 3일장으로 26일 경기도 용인 묘지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이원수 선생의 마지막 1년 2개월의 투병 생활은 참으로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세가 70이었다지만 삶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시어 그 삶을 단념하시기까지 괴로운 싸움도 눈물겨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감동한 것은 그토록 괴로운 순간순간을 보내시면서도 항상 남을 생각하셨다는 것과 그동안 병석에서도 정신만 돌아오면 시를 쓰시려 하시고 놀라운 작품을 여러 편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협회의 모임이 있는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것도 내가 생각하기로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의지의 나타남이라 봅니다. 기왕 모두 서울에 온 길에 만나고 가면 편리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협회의 모임에도 항상 관심을 두셨으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불태우면서 어린이와 아동문학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런 순수한 동심의 사람,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고결한 지조를 지킨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 아동 문단에서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좀처럼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참, 이제는 문학으로나 인간으로나 너무 질이 떨어진 차원의 무리들만 우글거리니 서울에 가도 아동문학 하는 사람 만날 일이 없을 듯합니다. 같이 보내는 조사는 서울신문의 요청으로 쓴 것인데 1월 27일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사진이 잘못 나왔지요. 지방에 나온 것은 여기 내 사진이 들어있고 따로 옆에다 이원수 선생 사진과 양력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서울신문사에서 오려 보낸 것으로 서울판에 이렇게 잘못 낸 것인지 교정 이전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쓴 글은 그대로인데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물오리는 이 선생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송재찬 씨가 소년동화에 연재했던 소년소설 돌마당에 뜨는 해를 단행본으로 내고 싶어 해서 읽어보니 참 좋았습니다. 전에 썼던 단편동화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 확실해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상경하면 창비문고로 추천하려 합니다. 참, 권 선생님, 여가 계시면 지난번에 가져가신 아이들 문고 중 종로 서적에서 산 번역물 명작들 그걸 대강 보시고 읽기에 적당한 학년을 적어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어느 책은 국민학교 중학년 이상이라든지 국민학교 고학년 이상이라든지 해서 말입니다. 창비 것은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서 안내 같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틈이 있으면 이번 주말경에 상경할까 합니다. 20일 이후에나 가서 만나든지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이원수 선생 살아가신 거 생각하시고 부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싸움을 정신면에서뿐 아니고 육체로도 끊임없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2월 9일 새벽 이오덕. 이렇게 오래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셔요. 전번 전화로 엄마 목소리 듣고 보니 우선 마음은 놓겠군요. 하지만 어떻게 혼자서 불편한 점 많겠고 또한 얼마나 외롭겠어요. 신상에는 별 탈 없으시고 진지는 때 거르지 않고 드시는지요? 전번에 종선이한테서 편지가 왔더군요. 그렇잖아도 엄마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종선이가 자세히 적어 보냈더군요. 엄마, 오빠들, 동생들 가끔 집에 들르는지요? 점놈이는 무얼 하고 있는지요? 선생님, 위의 글은 조그마까 윗마을 어느 아주머니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딸에게서 온 편지를 가지고 와서 보여준 그 편지의 서두입니다.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6남매를 키웠지만 하나도 제대로 데리고 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놓고 그야말로 젊은 시절엔 악으로 살았고 지금은 눈물로 살아가는 아주머니입니다. 편지 써 보낸 딸은 흑인 병사와 결혼을 해서 미국 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아들, 딸들은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강원도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며 가끔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조금 성실한 다섯째와 여섯째가 공장에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갖다 주면
맏아들과 중간치가 어느 틈에 알고 찾아와서 낚아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오늘도 약초도 캐고 내일은 노동판에 나가서 고된 일을 하며 혼자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세민 치료 사업에 나갔더니 이틀 반치 5,000원을 주더라고 합니다. 할찌개는 남정네들 칸 같이 둔다 카더이드만 하리 2,000원밖에 안 주잖나. 마한 놈들, 나란 놈들도 거짓말하나?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딸애의 편지를 읽어주면 눈두덩이 붓도록 또 울기도 합니다. 저한테 대고 푸념을 하고 호소도 하고 악담도 하고 실컷 속을 풀고는 돌아가는 아주머니입니다. 요새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피서방이라는 농부가 와서 1시간이 넘도록 쥐어 짜듯이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권집사님, 새벽 종칠 때 나는 일어나 쇠죽길이고 마당 쓸고 밥 먹고 들에 가마 캄캄하도록 일해야 사니더. 내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마이소. 나는 믿을 기 없니더. 하나님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못 믿니더. 나는 세북에 일나서 점두룩 삐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사니더. 내가 하리만 놀아도 우리 아들은 굶어 죽니더. 주일도 일해야 되고 놀아서는 못 사니더. 누가 내 대신 꼬치밭 한 고랑 매줄 리가 있니까? 기도를 100분 1000분 해도 하느님은 안 들어주니더. 속이 상하만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면 쪼매는 풀리니더. 우리 같은 거 이러고로 살다가 죽는 거지 어야니꺼. 가슴을 오비듯 하는 푸념을 실컷 하고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와서 털어놓는지 이해는 가면서도 몹시 괴롭습니다. 선생님, 지난달엔 꼭 죽어버리려고 마음먹기도 했지요. 제가 복용하고 있는 마이암부톨이란 약은 극약이라서 1개월분을 한꺼번에 먹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을 고심하다가 결국은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가난한 이들의 슬픈 사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착취하며 이용해 먹는 상대방 족속들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서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하는 이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 학자라고 하는 이들, 애국자라는 이들은 모이면 되먹지 않은 비현실의 농짓거리만 하는지 화가 안 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송도 신문도 그리고 무슨 대회라는 것 한결같이 가난한 인민을 속이는 음모뿐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풀 수 없는 숨막히는 세상, 살아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만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이 어질고 가난한 농촌에서도 부드럽고 정다운 말씨는 도무지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웃는 표정은 거부합니다. 고함 소리와 표독한 말씨, 욕지거리, 무서운 표정, 을러대는 주먹, 모든 폭력적인 것만을 인정하고 권위로 알고 복종합니다. 외롭다 못해 두려운 하루하루입니다. 정직과 진실만은 지켜보려 애써온 저 자신이 불쌍해집니다. 정말 이렇게 오래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구태여 남을 위한다는 말 창피합니다. 이런 것 묻는 것도 아직 제겐 허황된 사치스러운 미련이 남은 탓일까요? 통일, 통일, 통일. 자나깨나 목구멍을 통해 기원했던 그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바로 마주하고 앉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벽을 둬야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 참혹한 현실인데 물리적 통일의 그 염원이 허무로밖에 시들어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살아남기 위해선 먼저 인간이 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 산천과 바다와 하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거기 날고 있는 새들, 짐승들, 헤엄치고 있는 고기들, 그들은 최소한 천적에게 희생당하겠지만 인간들의 살생에서는 구제받아 더욱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것은 인간들 뿐입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머리를 식혀보고 싶은 것도 도피죄로 적용될까요? 외로운 건 사람 때문이 결코 아닌데 사람 때문에 외로우니 어떡합니까? 제가 이런 편지 쓰고 있는 것도 또한 사람을 절대 미워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아니지요? 1981년 4월 30일 권정생 올림. 개구리 울던 마을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읽히고 싶습니다. 선생님, 보내주신 개구리 울던 마을을 받았습니다. 글짓기 회보도 받아 참 잘 읽었습니다. 개구리 울던 마을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읽히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처럼, 주장처럼, 농촌에 대한 믿음과 사랑처럼 과연 농촌을 지켜야 하고 가꿔야 하는 우리 모두의 숙명 같은 의지가 새삼 느껴집니다. 날로 피폐되어가는 농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인간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절망을 합니다. 시골 사람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농촌이 싫다고 합니다. 그들은 혹심한 노동과 농약품의 공해를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농촌을 되찾는 것은 농민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981년 7월 5일 권정생 올림. 아동문학도 온 생애를 바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마리스타에 가서 책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거기 맡겨두었으니 선생님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임에서 얼마쯤 이야기는 서로 나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동화에 대한 여태까지의 반성과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이 논의되어야 할 줄 압니다. 보내주신 유인물의 최대의 과제가 인간회복이라 하셨는데 이런 주제를 두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작품 제작에 임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인 문학가들보다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보고 있듯이 아동문학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으니 주목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시를 쓰는 사람들이 여가 선용이나 취미로 하지 않듯이 우리 아동문학도 온 생애를 바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같이 병들고 무능한 인간이 아닌 건강하고 역량 있는 작가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 편의 동화를 빚어내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뜨거운 작가가 나와야만이 아동문학이 구원을 받고 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을 다 보내고 나니 육체의 고통은 조금 가시어지는 듯 합니다. 다음의 동요를 우리말로 옮겨봐 주시겠습니까? 요시노 세이의 눈물을 흘렸던 신에 나오는 동요입니다. 제가 옮겨본 건 다음과 같습니다. 왕 잠자리처럼 아랫돌이 벗고 다녔지. 눈이 내려도 맨발로 걸었지. 우리 모두 사이 좋았지. 샤모가 와서 나쁜 짓 가르쳤지. 샤모는 싸움닭이지요. 9월 8일 오전 11시에 현주가 안동 온다기에 저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1981년 8월 26일 권정생 올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감기와 코로나도 각별히 조심하시길 두 손 모듭니다.